네, 오늘은 우리와 가까운 나라 일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OJ에서 그동안의 자산 매입 규모를 고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일본에서는 계속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이번 달 말에 나올 경제 전망이 변경이 되면서 결국엔 부양책을 또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판단이 필요할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핵심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떨어지는 내각 지지율만큼 경제 지표들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 움직임 자체가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한때 125엔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선 120엔대에서 굉장히 헤매는 모습이고 달러의 움직임도 최근에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양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 지수의 흐름도 얼마 전까지 살펴보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연간 수익률을 모두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인 심리 지표인 단칸 지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꺾이고 있죠. 물론 영위이기 때문에 기준선 위인 상황이어서 아직은 확정 국면에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빠르게 지금 축소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고점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 있고요. 실물 지표 쪽에서는 산업 생산 같은 것들의 탄력 둔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일본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럼 내각 지지율을 반전시키거나 현재 경제 추이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카드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카드로는 이제 TPP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 일본 경제에 있었고요. 그 위에 추가적인 조치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지표를 통해서 성장 둔화를 증명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TPP와 관련해서 일본 펀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이제 궁금한 건 현재 일본 펀드에 투자를 해도 되느냐 아마 이 부분이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은 일본 쪽에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수급적으로 일본 정부가 계속 일본 증권 ETF를 사고 있는데 최근에 이 사고 있는 추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더러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외국계 펀드들의 전반적인 추이는 시가총액 대비로 봤을 때 여전히 일본을 언더웨이트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추가 양적화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일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TPP 같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받을 만한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결국은 현재 구간에서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이 바닥을 찍고 좋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진출이라든지 TPP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들이 물론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의 변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미국의 변수만 넘는다면 빠르게 체결되면서 연내에도 체결되고 내년부터 발효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아무리 빨라 2017년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일본 펀드 또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낫지 않나.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TPP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해 대부분이 일본의 미국향 수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이 상호적인 관계로 그리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로 진전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또 중국에 관련된 견제구를 더 세게 던질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본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나라와 가까운 또 중국으로도 시각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중국 본토 증시도 오랜 기간의 휴장을 마치고 오늘부터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휴장하는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된 반등 장세를 이어나가왔고요. 이 때문에 오늘장에서의 중국 증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장 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시초가 자체는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왜냐하면 준비된 그림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홍콩에 놓여있는 항생 중국 기업 지수 같은 경우에 10%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생 지수는 그동안 계속 쉬었단 말이죠. 이런 갭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장 초반에는 당연히 급등을 하겠죠. 문제는 급등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세를 이어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변 분위기를 보시면 신용거래 잔고도 과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에 대한 부담도 아직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뭐 고점 대비해서는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은 줄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 바로 오중전해와 관련된 이슈가 현재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뭐 종목군들, 이제 뭐 개발된 종목이라든지 뭐 환경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보와 관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추가적인 관심이 쏟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에 거는 기대는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증시 입장에서도 최근에 미국보다는 중국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높아진 상황인데 중국 증시가 오늘 만약에 급등하고 추가적인 상세를 이어나가는 그런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면 일단 뭐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변수고요. 일단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전망은 긍정적인 것으로 추가적인 상승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상관관계가 높아진 중국 증시 오늘 당연히 급등 출발하게 될 테지만 지속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 펀드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이준희 앵커는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제가 2,000선에서 항상 이 중국 펀드가 오갈 때 그때 이제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 이후에는 뭐 이제 줄이자라는 말씀을 별로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뭐 좀 비슷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낮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는데 이익 추정치 떨어지는 것보다 주가가 더 빨리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중국이 이제 6% 성장한다고 난리죠. 그런데 지금 6% 성장하는 국가는 뭐 중국과 인도 정도를 제외하면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일정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 중에서 6% 중반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여전히 중국밖에 없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는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현대차에 투자하는 것보단 뭐 장강자동차와 같은 쪽이 PR 기준에서 9배로 더 높지만 그 산업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충분히 중국 쪽의 매력도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 산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체 국가의 성장률로 봐도 그렇고 중국에 올인하는 것은 분명히 위험 부담이 있지만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가져가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면 여전히 포기하거나 이익을 실현하기보다는 저는 꾸준하게 좀 가져가는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오중전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중전해가 앞으로 이제 13차 5개년 계획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보고 지금 당장 투자해서 내일 수익을 거둘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오중전해와 관련된 그런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로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경제와 중국 경제를 바라보고 그에 따른 펀드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익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어제장에서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뭐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뭐 실적은 나쁘진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 정도의 서프라이즈를 보였으면 뭐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자체가 워낙 뭐 나빠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넘었다라는 측면에서 평균 한 70점 나올 줄 알았는데 80점 나온 거니까 당연히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죠. 다만 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의미 있는 실적의 개선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할 말이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외신의 보도가 나오기 뭐 이전부터 어저께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뭐 장중에 이항영 위원과 함께 제가 계속 환율 효과가 대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제 증거가 나옵니다. 지금 달러 기준의 매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원화 기준 매출의 증가, 원화 기준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은 분명히 환율 효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중에서도 그나마 좋았던 건 출하량이 증가했는데 이 출하량 증가가 만약에 하이엔드 쪽에서 증가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갤럭시 S5 이후에 나오는 모델들은 거의 뭐 실패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과거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대신 이 부분은 어디서 메꾸고 있느냐? 노트가 그나마 선전하고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중저가 라인,
뭐 J 시리즈라든지 A 시리즈 같은 중저가 라인 자체가 선전하면서 물량 기준으로는 메꿔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을 전반적인 추이로 놓고 보게 되면 반도체 나쁘지 않고 시스템 LSI는 늘었고 휴대폰 쪽은 일단은 이익은 크게 늘진 않았지만 물량 기준의 매출 자체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서프라이즈 하기는 하나 질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양적 서프라이즈, 질적으로는 뭐 소스도 정도로 보는 것이 좀 정확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IM4 부분의 부진은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실적을 견인해 줬습니다. 환율 효과 때문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질적인 상승은 미미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항상 언급드리지만 삼성전자 장기 분할 매수에 대해서 나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는 뭐 제가 보기엔 어디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미래 사업을 뭐 두세 가지를 계속 앞으로 실패한다면 모르되 현재 구간에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임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어저께 그 시가총액 큰 종목이 급등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도 이머징 마켓을 매도하면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르면 공매도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수급적인 요인도 분명히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나 주목해야 될 건 상승의 지속성은 결국 체력 문제인데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가가 계속 올라야 공매도 물량도 빠지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추격 매수도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체력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살펴봐야 될 건 어저께처럼 삼성전자의 모든 시장의 관심과 거래가 집중되게 되면 다른 종목이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장의 전체적인 거래가 폭발할 수 있는 시점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이렇게 거래가 집중되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인 매수 관점은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뭐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과 관련된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판단 속에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까지 확인해 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국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장 선전략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